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같이 과학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아, 오랜만에 또 영상을 또 만듭니다. 자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이 좀 동그래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뒤가 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서 기술 좀 썼습니다. 기술 써야겠죠? 그죠? 동그랗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무게 단어이네요, 이번에요. 자, 저는 좀 내려놓고요. 뭐 이상한 것도 있죠? 다 이유가 겠죠 자, 다음. 자, 오늘 배울 것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사과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사과. 뭔가 사과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못 보던 거예요. 그람 중, 그람 중, 킬로그램 중, 또 뉴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은 바로 요걸 이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게 뭔가 이제 아이패드입니다. 사과 패드. 그래서 이것도 정말 과학 시간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잘 써지겠죠? 자, 아까 전 이제 제가 이제 사과에 대해서 얘기해 사과. 오늘 이제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과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뉴턴이라는 아이작 아이작 이름은 뉴턴이고 이제 성이 아이작이죠. 이제 뉴턴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영국 사람이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누워 있었어요. 밭에 누워 있다가 뭘 봤냐면은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었고 이제 그 뉴턴이란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쉽게 말해서 쉬고 있었죠. 쉬고 있는데 여기 있던 사과가 하나가 뭐 여러 개 달렸겠죠. 사실은요. 사과가 굉장히 많은데 과학 시간인데 갑자기 미술 시간을 바뀌었네요. 이 사과가 하나가 다 익다 보니 너무 익다 보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에이, 사과가 떨어졌으니 가서 주워 먹어야지 했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건 대단한 거다. 왜 그러면은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졌다 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뭔가 사과가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뭔가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서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걸 가지고서 사과가 아니죠, 참 지구가 사과를 사과를 잡아당겼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만유의 인력입니다. 이런 말을 생각해낸 겁니다. 만유의 인력이란 말이. 뉴턴. 대단한 발견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뭔가 떨어지면은 떨어졌구나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다릅니다. 그렇죠?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은 그람, 그람, 그람. 뭐 그램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램. 좀 작은 물체 단위죠. 근데 실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람 중으로 해요. 그람 중.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중력이라 이 말이에요.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작은 힘. 그걸 중력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람 중. 좀 특이하죠? 그 전까지는 그람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자, 그 다음에는 킬로그램 중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 1000g은 바로 1kg 중이에요. 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K자는 쉽게 말해서 1000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숫자의 1000. 그러니까 1kg은 1000g이다 생각한 거를 이건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약간 무거운 물체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킬로그램 중 약간 무거운 물체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뉴턴도 무게의 단위예요. 바로 이렇게 씁니다. 뉴턴. 자, N으로 씁니다. N으로. 자기 이름 딴 겁니다. 뉴턴. 썼는데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사실 이 설명 없지만 1뉴턴이라서 1뉴턴. 1뉴턴은 물체가 서로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겠죠? 잡아당기는 힘이 1뉴턴입니다. 1뉴턴인데 1뉴턴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1kg이잖아요. 1kg. 그렇죠? 1kg은 바로 10뉴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약 10뉴턴. 원래는 9.8뉴턴이래요. 1kg이요. 근데 실제는 10뉴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한 10뉴턴 합친 것이 바로 1kg이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게의 단위, 뭔가 무게의 단위는 뭔가 끌어당기는 거다. 바로 지구가 이게 잡아당기는 거다 생각해서 그람, 좀 가벼운 물체들, 좀 무거운 물체는 킬로그램 또는 뉴턴 이런 단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용수철 저울이 나와요. 용수철. 자, 이런 용수철이 있잖아요. 자, 잘 그리죠, 용수철. 잘 그려지네요. 제가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잘 그려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매달고서 잡아당기는 할 건데 사실 오늘 준비한 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죠. 일단 이제 추 같은 걸 이렇게 추를 달아서 하면 내려가겠죠. 우리가 측정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자 같은 걸 대고서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 이런 실험을 해보라고 아이들한테 나와줬더니만 아이들이 자를 여기다 대고 있어요. 여기가 0은 아니겠죠? 늘어난 시작점이 바로 여기를 둬야지, 여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를 여기다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종이자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다. 이게 매달았을 때.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용수철은 너무 늘어나면은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나누어주는 그 추를 필요 이상으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뭐 10개 다르면은 이 용수철은 그날 운명을 다한 겁니다. 수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만에 4개에서 5개 정도 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거는 사실은 양이 적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수평대라는 게 수평대 이런 수평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수평대가 있고 확대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죠. 받침점. 그렇죠? 받침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뭐 0, 양쪽 0이고 1, 2 해서 여기가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습니다. 1부터. 자, 그림이 되게 굉장히 잘 그려지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물체를 둘 거예요. 물체의 무게가 같아야겠죠? 물체가 이제 무게가 똑같은 물체가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걸 놓는데 우리는 무게란 것은 예? 무게란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무게란 것은 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받침점과 물체와의 거리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0, 1, 2, 3, 4 있었잖아요. 바로 무게는 거리 더하기 무게가 실제 무게란 거죠. 실제 무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는 그 무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힘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거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이런 걸 준비했어요. 요거 이제 받침점이죠. 어떤 물체의 받침점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0은 가운데가 0이네요. 오른쪽은 0, 1, 2, 3, 4, 5. 왼쪽은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화면을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이게 최대치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최대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자재.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평행을 맞춰야겠죠? 이렇게 평행을 맞췄습니다. 모든 기자재를 다 준비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자재가 좋아지고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맞춰졌는데 실제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할 때는 이게 안 맞춰진다고 굉장히 화를 내요. 이게 막 선생님이 뭐 나쁜 거 줬다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최신품입니다. 최신 자료입니다. 학생들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주냐? 어떤 거 요즘 제품이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받침점이죠. 이게 받침점. 그다음에 물체가 여기 이제 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같아야겠죠.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나무 토막이라나? 나무 토막 5번에 갖다 한번 넣어볼게요. 5번.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확 휘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번에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무게가 맞췄습니다. 양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자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여기 이 화면 자체가 약간 확대가 됐었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마찬가지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번에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5번. 더 이상은 이제 이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거리가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만약에 4번에 놓을게요. 4번에 두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시소 타다시피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진 쪽에 이제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4번에 두면은 이제 평행이 되겠죠. 그죠? 수평되니까요. 수평이 맞춰지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란 것은 이 고유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이 받침점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나타냈습니다. 2번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2번으로 가야겠죠. 이 뒤에가 이게 헷갈리겠네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실험도 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거리가 같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두 개를 겹쳐봤어요. 그렇죠? 겹쳤을 때 겹치고 이쪽은 하나예요. 그럼 이게 수평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일단 얘가 힘을 많이 받는 쪽에 나야겠죠? 가장 먼 게 힘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얘는 힘을 가장 적게 받는 곳에 놔야겠죠? 그렇죠? 1번. 아니고 그다음에 2번. 그렇죠? 다음 3번. 3번만 돼도 얘가 올라가요. 그 때문에 얘는 이제 숫자를 뭐 꼭 2번, 3번 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2번과 3번 사이에 두면은 수평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제 무게가 다를 때는 과연 거리가 어떻게 되냐 그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 토막 하나를 4번에 놓을게요.
4번에 뒀을 때 이 무거운 물체는 1번 넣어볼게요. 당연히 안 내려가죠. 당연히 수평이 안 되죠. 그다음 2번 볼게요. 2번도 안 됩니다. 3번. 자, 3번에서 됩니다. 아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에 넣어볼게요. 이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되네요. 다시. 이럴 때는 약간 약, 약간 1번 쪽에 2번을 완전히 가면은 얘 이쪽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약간 1번과 2번 사이인데 2번에 더 치우쳤을 때 이때 수평이 맞춰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번으로 갔을 때 3번을 가면 힘이 덜 받겠죠? 그 다음에 넣어볼게요. 아까 전처럼 2번 무조건 내려가죠. 그러면은 1번과 2번 안 되죠. 약간 1번 쪽으로 더 치우쳤을 때가 이게 올라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평을 맞춰보는 겁니다. 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1번에 놨을 때 얘는 어디다 놓으면 될까? 당연히 내려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도 그러네요. 이래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거의 자, 거의 0과 1 사이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0과 1 사이 거의 0이 더 치우쳐야 되네요. 자, 이러면 되겠죠? 거의 0과 1 사이 놔야지만 일어났을 때 힘의 평행이 맞출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은 조금 아이들이 조금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주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소를 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내가 이제 시소를 타고서 우리 이제 실험한다 생각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무거운 사람이 이렇게 이 시소 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받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약간 큰 사람이 타고 이쪽은 작은 사람이 탔을 때 이게 평행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일로 내려가죠. 평행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사람이 한 칸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쪽에 가면은 한 칸 더 가면은 얘가 수평이 이룰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시간 나는 대로 과학은 더 계속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